안녕하십니까. 서민과 함께하는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데 자식이 원수일까요? 효자일까요? 늙으면 자식밖에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은 보험만 또 못하다. 이것도 늙은 다음에 체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절한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죠. 실제 전생의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생의 천사가 다시 나온 사람이 자식이다. 그렇게 같은 자식도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902만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900만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604만.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얼마를 받는가? 평균은 58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아서는 대개 개인들이 희망하는 것은 한 100만 원 안팎은 되니까요. 부부가 같이 산다 하면 한 170, 80만 원. 혼자 이렇게 받으면 거기에 만일 기초연금을 더한다면 30만원, 그러니까 88만원인가요? 잘하면 살 수도 있죠, 아주 가난하게는. 그러나 도시에서 88만원이 아니라 나는 880만원도 부족하다. 그럴 사람도 있겠죠. 대개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12분의 1, 50만, 51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액을 100만원 이상 타는 사람은 51만, 604만 중에 1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 서민들의 8알이 노후 준비를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준비한 거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균 그나마 국민연금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민의 8알이 왜 노후 준비를 못하느냐? 지난 시간에 봤듯이 자식농사, 생계유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바빠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 90% 이상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준비를 못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탯줄을 끊는 데 있습니다. 탯줄. 그럼 탯줄은 뭡니까? 자,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이 영양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줄이자 이게 바로 돈줄입니다. 탯줄이. 부모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넣어주고 어머니가 탯줄로 영양을 공급했듯이. 그 다음에 이 무선전화도 탯줄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선 탯줄. 그래요. 요새는 돈도 무선으로 주죠. 팝도 그렇죠. 팝값 보내주면 무선으로 보내주면 이게 밥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줄, 밥줄, 연락줄 이런 것을 끊는 것이 자식농사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원리는 이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양 공급을 더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어주는 거,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배고프게 하는 게 밥벌이를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농사의 목표가 뭐예요? 독립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걸어다니고 경제적으로 스스로 먹고 살고 스스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른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걷다가 234 231 아프다가 4 사망하는 거, 이게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9 9 8 8 2 3 4 이게 노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다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잖아요. 자식 농사의 목표가 그러니까 자립이요 독립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립할 동기를 줘야죠. 계속해서 부모가 지원해 주는데 탯줄을 연결해 가지고 밥 주고 돈 주는데 독립할 생각 하겠어요? 그거같이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의 원리는 탯줄을 끊는 거다. 근데 탯줄을 끊으려면
인정사정 없애야 된다. 아이 택줄을 끊을 때 인정사정 둡니까? 싹둑 잘라야지. 그리고 며칠 고생하죠. 일주일 안팎 하면 택줄이 떨어지잖아요. 배꼽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꼽을 생각하면 어머니로부터 그 택줄을 끊고 배꼽이 떨어짐으로써 이제 하나의 독립된 자아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성인까지는 길러줘야 되겠죠. 성인까지는. 성인을 뭐 20세로 봅시다. 그럼 대학 들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노후 준비하는 자식과 결별하는 그 방법을 딱 하나를 일러주자면 대학 마치고 취업하면 등록금의 절반을 회수하는 겁니다. 저 아들 둘인데 전주에서 둘 다 서울에서 다녔습니다. 사립대. 방세, 용돈, 등록금 하면 둘이 대학 같이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뭐 50세 이후로는 거의 경제생활, 경제활동을 아주 최소화했으니까 한 사람이 교직에 있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등록금 절반 정말 회수했는가? 회수했습니다. 1년에 등록금이 사립과 같으면 한 이제 이과 같으면 1,000만 원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4년 다닌다 하더라도 요즘 뭐 4년에 졸업하지 못하는 수가 많지만 5년 다닌다면은 2,500만 원이 그러면 5천만 원인가요? 4년으로 잡죠. 뭐 할인해서 4천만 원이면 절반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정도는 회수했느냐? 첫째는 취업했는데 회수했습니다. 장가 가기 전에 빨리 회수해야 되지. 장가 가고 어찌고 또 애인 사귀고 어찌고 하면 회수하기 힘드니까요. 둘째는 지금 취업 준비합니다. 둘 다 졸업했는데 둘 다 서울에서 다닐 때 자취할 때는 한 방에서 같이 다니면서 뭐 형이 좀 멀리 이렇게 한다든가 취업한 다음에도 동생 학교 다닐 때는 동생 학교 다니는 쪽 그쪽에 있었는데 혼자 그 다닐 때는 방 하나 썼지만 둘이 다닐 때는 방 하나에서 둘이 사니까 이 큰 친구들이 거기에 주방도 있지, 원룸이죠. 화장실도 있지, 책상 2개 놓고, 그리고 우리 부모가 올라가면, 한 사람하고 같이 올라가면 짐 좀 싸가지고 올라가면, 4명이 거기서 하면은 좁아서 의자 책상에 올려놓고, 조심조심, 저녁에 화장실이라도 가면은 누구 안 받고 가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짐 같은 것도 거기다 두기가 그래서, 가스레인지도 들고, 서울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갔다 또 빨래다 뭐다 계절 바뀌면 옷 같은 거 가지고 또 내려오고 큰 여행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제 첫째가 취업해가지고 동생 다니는 대학 옆으로 갔는데 그때는 원룸에서 방을 넓혀서 투룸으로 갔는데 부자 된 느낌이더라고요. 방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조그마한 거실이긴 하지만 주방이 또 따로 있고 그건 또 3룸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2룸인데 그게 단독주택이어가지고 그런 그 방이 2개 있었는데 야 서울 하늘 아래서 단독주택에 이렇게 2집이 사는 그런 데 들어가니까 진짜 집 산 것처럼 부자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자취하면서 어렵게 공부했죠. 우리도 부모도 어렵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힘들게 이 공무원 그쪽에서 이렇게 연금 같은 거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받아서 첫째한테 받아서 등록금 절반 그런 것도 다 갚을 수가 있었던 거죠. 최선을 다했다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에 아까 용돈이나 방세는 안 받는다니까 등록금의 절반이라도 내라고 하면은 효과가 큽니다. 첫째는 경제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죠. 이렇게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노후 준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많이 요구하지는 않는다. 등록금의 절반만 회수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과잉 결혼할 때 아주 요즘 과잉 문제잖아요. 일본은 결혼할 때 아주 간소하게 치릅니다. 옆에 있는 일본은 왜 그런 건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조국이네, 이재명이네, 반일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의 그런 좋은 점을 따라서 해야 돼요. 결혼할 때 아주 간소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기가 자립해서 벌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서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좋은 점은 따와야 되는데 그런 점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한테 등록금 절반 부담을 하고 오면 야 이게 우리 부모가 노후가 제대로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 결혼할 때도 검소하게 되었구나.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할 때도 절약하고 나는 미리부터 우리 부모처럼 안 살려면 미리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리고 야 정말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등록금의 절반을 요구하다니 세상에 정말 공짜 점심은 없구나. 이게 경제교육.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용돈교육, 경제교육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해요. 부모의 그 경제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이야기하면 괜히 공부하는 애들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못할까 싶어서 그냥 밀어줘도 시원찮은데 줘도 안 아까운데 내가 이렇게 남보다 지원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죄책감을 갖고 오히려 자녀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렇게 부자들이 결핍 교육을 못해서 경제 교육을 못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서 재벌들도 팍팍 쓰러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IMF 1997년, 8년, 9년 그때 30대 재벌에서 17개가 쓰러졌던가요? 그 중에 쓰러진 이제 원인이야 많겠지만 경영교육, 경제교육 제대로 못해서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여러 요인 중에 그것도 중요한 한 가지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야 우리 부모의 노후가 풍족하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용돈 5만원 주려다 10만원 줍니다. 그리고 이 경제교육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꼰대처럼 짠돌이처럼 구는 거 아닌가? 그런다고 기죽을 일 아닙니다. 저도 서울로 이렇게 보내보니까 아주 그 쟁쟁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특수고등학교라든가 외국어고라든가 이런 데 나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기에 질려 있더라고요. 야 우리 부모가 전주에서는 그런 데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서울이니까 아니구나. 자녀들도 기죽지 않아야지만 우리도 기 안 죽어야 되죠. 자, 형제들, 저도 6형제고 한 사람도 5형제고 11명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재산 차이가 10배, 20배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재산이 3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형제 중에 30억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30억 가진 사람이 제 3억 가진 사람들보다 행복하는 법 있습니까? 행복을 계량할 수 있습니까? 숫자로 측량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행복이 내가 지금 그러면 그 형제처럼이 아니라 내가 3억 있다가 35억 있으면은 고민도 10배 늘어나는 겁니다. 행복이 10배 늘어나는 보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에서 몇 천억, 몇 조,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이 간이 부어서, 허파가 부어서 너무 경제에다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자녀들한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돈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경제교육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을 독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야, 빨리 취업해야 되겠구나. 자립 의지를 고취한다고요. 자식농사의 목표가 독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립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기대 살잖아요. 그래서 40대, 50도 돼가지고도 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 새끼 먹여 살리냐 해가지고 노인이 분노해서 살인하는 수도 있죠. 그걸 노인 분노 살인 그럽니다.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납니다. 존속 사례가 자녀가 부모를 살인할 수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이 대개는 그 갈등인데 그 중에 돈도 상당히 차지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빨리 하기만 이거 내가 빨리 결혼하기 전에 취업해서 이 등록금 부모한테 절반 갚아야지. 압박감은 물론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로스쿨을 간다든가 이렇게 대학을 간다든가 하면 그건 네가 벌어서 다니는 건 상관없다. 그러되 하여간 그 뒤라도 취업하면 결혼한 다음이라도 등록금은 그렇게 딱 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한테는 취업 너 좋은 데 했으니까 너는 의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대 나온 사람이 오히려 더 갚아야 되죠. 압박감은 갖지 않도록 하되 자기 진로에 방해는 받지 않도록 하되 자녀가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취업하게 만들고 빨리 독립합니다. 그 다음에 자긍심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무려 몇 살에 합니까?
12살, 13살입니다. 남자, 여자들이. 12, 13세. 그리고 성인식을 거창하게 치르고, 물론, 그때 자금을 모아서, 네가 이게 큰, 이제 대학 나온 다음에는 이걸 굴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투자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일단 그 목돈을 맡겨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그때 축의금을 많이 주고, 그리고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가 그동안 맡아 길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돈에 대한 책임성,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성, 부모와 이렇게 친인척, 유대 민족에 대한 친인성, 그 책임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까지는 가르쳐 준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다. 그러니 너 자존심 상할 거 없다. 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누구에게 기대 살면, 부모에게 기대 살거나 형제에게 기대 살거나 국가에 기대 살면, 이 방랑하는 민족들 사이에 기대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민족이 와해되는 거예요. 붕괴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 사는 것은 내 인생을 내 스스로도 지탱하지 못하는 아주 창피한 사건이다. 부끄러워요, 인생에서. 그런데 성인식 치른 12살, 3살이 뭘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긴 하되, 네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 못하니까 내가 빌려준다. 그러니까 너 자긍심을, 자존심을 잃지 말고 빌려서 배운 다음에 갚아라. 그러고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늦게 20살에 그렇게 하는 거죠. 20살부터 넘어서 대학 다닐 때까지 30살 사이에 대학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취업한다면은, 그러면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알바해서 돈 안 벌고 내가 아빠한테 알바해서 대학 반절은 다니는 거다. 절반은, 4년 중에 2년은 내가 내 돈으로 다니는 거라 하는 자긍심이 있잖아요. 야, 내가 내 돈 들여서 공부하는 건데 허랑방탕 용돈 쓰면 안 되지.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갖고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공부 동기가 생기고, 학습 동기, 그 다음에 책임감도 생기고, 인생이 선택과 책임의 과정인데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자립 연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교육이 되고,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어떤 그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주니까 자녀에게 등록금 회수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따 결혼한다든가 손자를 한다든가 하면 다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말보다 돈이 셉니다, 힘이. 그런 차원에서 노후에 뭔가 그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늙으면 자식 막 원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다 투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엄마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키워요. 다 그렇게 키우죠. 그래서 노후에 믿지 말아야 할 3J, 그런 얘기잖아요. 노후에 믿으면 안 되는 게, 첫째가 자신이에요, 자신. 여러분들 노후가 스스로 생각한 대로 굴러갑니까? 맘먹은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신도 못 믿어요. 말할 것 없이. 자식이 원수는 아니지만 자식 못 믿어요.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자식에 대한 욕심, 기대, 한정이 없죠. 이름 지을 때는 얼마나 거창한 이름, 그 이름에 넣어서 지었습니까? 그대로 삽니까? 영재라고 영재 됩니까? 수재라고 수재 됩니까? 준수라고 준수하게 삽니까? 슬기라고 슬기롭습니까? 안 되잖아요. 영자만 해도 꽃뿌리 영, 아주 아름다운 여자 됩니까?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정부도, 이게 전부 다 J잖아요. J. 자신, 자식, 정부. 못 믿어요, 정부. 지금 보니까 그 의무지출이 절반 정도 된다고. 의무지출은 꼭 나가야 하는 거예요. 고정지출. 고정비가 많으면 개인이든 국가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38년 뒤? 2060년쯤 되면 아마 80% 안팎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조건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지출이, 나라의 고정지출이 늘어나면은 한 40년 이후에는 80% 안팎이 고정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받아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그대로 고정 지출만 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미래 준비를 못 하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들이는 것에 자식한테 나가는 것과 생계 유지하는 것이 80%가 나가버린다. 그럼 노후 준비 못 하는 거잖아요. 국가나 개인이나.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할 때 자식이 원수라고만 하지 말고 철 들었을 때 성인인 이 대학 다니는 그동안 그 대학원 이후로는 스스로 물론 벌어서 다니라고 하고 대학 다니는 그동안의 등록금 절반은 국립대 같으면 정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사립대도 이과와 문과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튼 어떤 경우든 이거는 부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공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 부자들이 그 결핍 교육 못 해가지고 땅치고 통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